예,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기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기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들 기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댓글창에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날은요, 총선 때, 관심 지역구만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 험지 특집을 계속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험지 출마자 특집. 험지. 험하다, 진짜 험해.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성진, 울산 남구을 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 새날에 초대해 주신 우리 권현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면 되죠? 예.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요, 제가 모신 이유가 이번에 김기현 떨어뜨릴 수 있다. 예. 확실하다. 예. 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서영, 밀양, 의성, 함안, 창녕 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우서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국회의원 후보 우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 후보입니다. 그리고 우서영 후보는 22대 총선 최연소 후보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 야. 여기 저기 보이죠?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 4억 1,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요. 서울의 3.7배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서울시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면적이고요. 50세계 읍면동이 있어서 지금 법정선거 제한 비용도 가장 예. 높습니다. 야.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소개 좀 해드리면 우리 박성진 후보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지금 재대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울산시당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박성진 후보가 김기현 상대로 무려 40.11% 득표했습니다. 근데 저 울산이 여러분들 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울산시장이 민주당인 전또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김기현에 대한 민심 위반이 박성진 후보에게 표가 오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구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후보님?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지역구. 패기 좋으시네. 네, 반드시 이기는 지역구. 네. 아까 말씀 중에 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험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아주, 험지 아니에요, 지금. 예. 거의 당선 수도권 가능성- 분위기 나요, 지금. 저기는. 울산 남구을은. 자, 여러분 그 박성진 후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요. 민주당 비례대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후보가 없어서 공모하는 지역구 제가 두 곳을 봤거든요. 공지로.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후보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박성진 후보는 수협 0410-3575-2520 아마 모르긴 해도 저 수협은 박성진 후보 사무실 건너편에 있다.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까운 예, 곳에 예, 예. 은행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오시면 농협으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당선이 어떤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 뛴다는 게 어쩌면 되게 신날 텐데 험지에서는 뭐냐면 온갖 눈총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에이 저기는 안 될 거야라고 버려두면 진짜 안 되는 지역이고 이거 당선시킬 수 있겠는데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죠. 예. 야, 박성진 후보님은 딱 생기신 것부터 아주 야무지게 생기셨어요. 김기현하고는 약간 비교가 잘 안 돼. 아, 야무지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잘 싸우게 생겼어요. 예.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느냐. 이 잘생긴 얼굴, 이 호남형이
많이 자주 다녀야 표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역. 마이크를 앞으로 좀만 밀어주세요. 마이크를 뒤에서 말씀하셔야지. 이제 본인이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소영 후보는요. 야, 이게 진짜 넓긴 넓겠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인데 밀양은 그 영화의 밀양이죠. 네, 맞습니다. 영화의 밀양. 네. 그리고 의령, 함안은 조금 우리가 생소한 측면이 있고 창녕은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나온 곳이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 뭐 홍준표, 네, 홍준표, 박원순, 네, 박원순 박영선 시장, 네, 이런 네. 분들. 자, 저번 보궐선거 때 지방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무대에 올렸던 바로 그 우서영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죠, 저 때. 네, 당시에 당대표님께서 이제 창녕 장날에 오셔가지고 지원 요새도 해주셨고, 이제, 뭐, 웃어봐요. 그 노래도 이제 같이 불러주시면서 혹시 로고송 힘을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당시에 지금 뭐 상가 다니면서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요즘도 듣고는 합니다. 네. 야, 여러분. 지금 96년생이니까 만 30살도 안 됐네요. 만 28세입니다. 아, 여러분 보이시죠? 22대 총선 최연소 후보. 워낙 넓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는 제일 넓은 걸로 알아요.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물론 뭐 저 힘들겠지만 4억 1,200만 원을 쓸 수 있는 네. 엄청난 지역구에 우리 어떤 느낌이랄까요? 전사 한번 나타난 느낌? 자, 그래서 우소영 후보도 후원을 좀 해드려야겠죠. 자, 농협. 아, 이분은 미리 국회 들어가셨네. 지금 사무소 맞은편에 아, 농협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농협 351-1311-0027-13 우소영 후원이고요. 자, 이분, 이 청년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다면, 근데 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지역구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꺾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소영 후보에 대해서는 야, 이분은 성이 같다고 그런 건가요? 지금 후원회장이 이재명, 우원식 두 분이세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펀드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청년 정치인이고 또 전업 정치인이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단기간 기간제 정치인한테도 좀 복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외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후원에도 그렇고 이제 펀드를 좀 조성해서 또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저게 펀드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득표를 하게 되면 당선될 수도 있고, 15% 득표, 또 뭐 30% 득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득표율을 넘어서면은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목표가 몇 %예요? 목표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 당선이냐고요. 이제 51% 1대1 구도로 가면 51%고요. 어허. 그리고 다자 구도로 가면 뭐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우소영 후보 당차지였습니까? 지금 청년들 28살에 뭐 하고 있을까요?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소영 후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8살 청년들.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청년들이요. 예전에는 나라를 이끌어갔던 나이입니다. 네. 여러분 우소영 후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따가 말씀드릴 지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 다 나오면 이깁니다.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제 지역구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구 상황이 지금 김기현은 일단 울산 여론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예. 우리 땅 대표님. 예. 특히 내가 나오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예, 예. 후보님 마이크 뒤로요. 마이크를 앞으로 좀 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사퇴를 했던 그 역대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당대표가 된 사람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무리 나경원 바지 사정을 했다 네. 하더라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울산 시민들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간다고 하니 꼭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제 울산이 제대로 좀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청개구리도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하는데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나니 아니 대통령은 격노를 했지만 울산 시민들은 분노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너 이제 지금은 야 너 진짜 해도 뭐 한다. 청개구리 아니냐 너 한 것도 없지만 그래 이제 하지 마라 너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믿겠다. 너의 거짓말과 너의 말바꿈과 그런 것들을 이제 울산 시민들이 못 믿겠으니 네. 이제 제발 좀 이제 눈에서 좀 보이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울산은 박맹우, 네. 김기현 예. 이 두 토가 완전히 말아먹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울산시장하면 한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바꾸면 이 사람이 시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김기현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당대표가 물러나라고 했더니 혼자만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압박이 심해지니까 페이스북으로 사퇴하고 튀신 분 훌륭하신 분이죠. 이번에 박맹우랑 경선했죠. 예. 김기현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조가 있어요. 그 저번에 나갔던 그 선거 있잖아요. 네. 그 선거 때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박성진의 덕이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 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기초의원을 12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이 보궐선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제가 8년 내지 12년 그러니까 선거구가 바뀌면서 이게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12년 동안 제가 그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덕이 있었겠죠. 예. 그냥 이럴 때는요 나오셔갖고 있다고 하세요. 예.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예. 우리 지지층들이 야 박성진 자신감 넘치네 뿜뿜하네 하고 막 지지던 분을. 그러니까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이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 내가 오랫동안 이제 기초의원을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야 박성진은 안 보이네. 박성진 어디 갔냐? 며칠 안 보여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네. 박성진 보고 뽑아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지역에서 12년 동안 선출직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3년 선을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랑하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예.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는 듯 했으나 막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더라. 그러니까 전국 1000명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되고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울산은 울산시장이 민주당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험지 특집에 나오시면 안 돼 이거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든 나와야 돼. 네, 근데 김기현이 울산 망신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뭐 국민의힘 뽑아주고 김기현 뽑아줬더니 지역이 발전됐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박성진한테 한번 밀어줘 보자라고 하는 민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이죠. 예, 잘 보셨고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박명우 전 시장 말씀도 하셨는데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한 세월이 30년입니다. 네. 30년 같으면 한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울산 발전 암울합니다. 지금 울산 시민들 정말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만큼은 김기현한테 속지 말자. 예. 국민의힘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빨간 옷만 입고 나오면 우리가 밀어주고 찍어줬지 않느냐. 그 결과가 지금은 참담한 울산의 실정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박성진을 국회로 보내서 제대로 울산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현보다는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죠. 캐릭터상. 예, 예. 뭐 저 우리 어렸을 때 대통령은 영원히 박정희인 줄 알았던 거랑 비슷한 거지 지금 울산에서는 김기현 박명우밖에 없는 느낌 바꿔내야죠. 예. 자 이게 이제 울산 지역구 상황이고요. 남구는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밀의, 함창 줄입시다. 줄여서 네, 너무 밀의 길어. 함창입니다. 지금 줄입시다. 여기는요 공천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된 박일호 후보가 취소 철회해야 된다고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은 공청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 4분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중에 지금 밀양시장 3선을 지낸 박일호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시겠다고 중도 사퇴를 하고 지금 그 후보로 뛰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밀양 시장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이었습니다. 총선 나간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사퇴를 하고 지금 밀양에서는 지금 줄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장, 밀양도의원, 밀양시의원까지 지금 그 국민의 혈세가 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박일호 후보랑 그다음에 박상웅 후보가 두 분이 이제 경선에 올라갔는데 경선에서 지금 박일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밀양시장 재직 당시에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라 지금 도덕적인 기준으로 좀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하고 박상웅 후보한테 지금 공천이 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총선 나간다고 현직 시장을 사퇴하고 나갔는데 공천이 또 취소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박일호는 빡이 차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다 걸었거든. 네 맞습니다. 판돈 다 걸었거든. 근데 박상웅이 지금 공천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지금 어우 씨 나 진짜 야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박일호 후보는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본인이 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고 시사를 한 상태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 4분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마산지청장 출신인 박용호 후보는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검사 출신.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이렇게 되면 경선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을 다시 하자. 또는 무공천을 해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되면 출사표를 던지겠다. 해서 지금 구도가 뭐 아직까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사파전이 저쪽에 될 한 수도 3명 있는 나올 수도 상황입니다. 있고. 네. 3명과 민주당 우서영 후보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경선시켰으면 같은 지역구 못 나오거든요. 네. 법으로. 근데 컷오프 시키고 뭐 취소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부질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요. 30%만 득표도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구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좀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밀 타격을 하면 돼요. 울산 남구를 네. 가능해요. 예. 가능해. 험지 아니야. 내가 이 험지 특집 부른 걸 후회하고 있어.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울산하고 경남 밑바닥 민심 이야기를 좀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잖아요. 현실은 내가 국민의힘을 찍어왔지만 이 정권을 찍어도 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후회의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현실 실제로 가면 울산 어떻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4년 전에 패배를 설력하기 위해서 여기 책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시민과 함께 8만 킬로라는 이제 책도 출간했는데 한 15개월 동안 우리 민심을 읽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택시 기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많은 것을 저에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15개월 동안 했으니까 지금 보면 뭐 한
25개월 정도는 지났겠네요. 그 15개월 마치고 이제 선거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될 때였죠.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라를 이만큼 망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보다 처음 봤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제가 뭐 민주당이다 또는 뭐 지역위원장이다라고 홍보를 안 해도 그렇게 말씀들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자신있게, 저 민주당 남구월 지역위원장 박성진입니다라고 명함을 드리면, 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말 잘했네. 잘하셨어요. 제대로 보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 민원도 주시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또 우리 그 많은 그 다문화 세대 분들 그런 분들 애완 또 임차인들의 애완 또 임대인들의 갑질 이런 것들을 듣고 내가 택시 운전하길 잘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가 다음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약으로 쓰고 또 당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스스로 터득하고 느끼고 그래서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은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응원하니까 제가 모신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울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때 불과 몇 년 전에 부울경 전체를 시장도지사를 우리가 가져온 적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후보들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 험지 아니야. 고정관념일 뿐이잖아요. 도지사 시장들을 다 가져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역시 국민의힘으로 가봤더니 달라지는 게 없더라. 봤더니 박성진을 보면 훨씬 진정성이 있더라. 왜 그 지역 토인 우리 당대표님께서는 그 지역에 가면 낮은 자세로 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 기득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용들인 거예요. 지역에 가면은. 별 그 효능감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 쭉 뽑아놨더니 발전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왜 발전된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뭐 건물 짓고 도로 짓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공약 좀 세세하고 좀 디테일한 거 걸어서 실질적인 삶이 나아져야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공약 이행률 꼴찌. 네. 국회의원 평가 272등. 네. 하위 10%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으면 공천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순위 아닙니까? 우리 이따가 이 방송 끄트머리에 있을 공약 이행 평가에서 김기현을 해봤어요. 네.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바닥 민심은 지금 선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끔 두 분이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울산 바닥 민심 그러면은 저기 다시 한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밀의, 함창. 네. 그 지역 민심은 사실 좀 어렵긴 하죠, 현실은. 네,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미래함창은 한결같이 보수의 텃밭이긴 하지만, 제가 당장 어제까지도 상가를 이제 돌면서, 이제 아주머니 한 분께서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저를 막 붙잡고, 진짜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고 천천히긴 하지만, 진짜 이 정권 하에서 뭐 자영업자들 진짜 못 살겠다. 민생 경제 모든 게 다 위기다 하고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도 좀 덜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뭐 천천히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발전은 해오고 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2년 동안은 그 발전해오던 게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제가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한 분 한 분씩 다가오시면서 진짜 이제는 좀 제발 바꿔달라.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바닥 민심도 조금씩 움직이고 다져지고 있다는 맞아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영성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아니고 야, 이번에는 인사성도 바르고 착해 보이고 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 우소영 한번 찍어볼까? 민주당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선거운동이죠. 맞습니다. 진짜 네. 내 딸 같고 내 손녀 같고 요 느낌의 우소영을 찍게끔 만드는 것도 본인의 득표력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당선되면 영웅이 되는 거지.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야 28살 청년이 비례도 아니고 지역구 나간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도 뭐 처음에 제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뭐 이런 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큰 결심으로 제가 해낼 수 있고 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게 희생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밭을 잘 다져서 또 파란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우서영 후보는 너무 진지하다. 너무 진중하고 약간 좀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철이 일찍 든 느낌. 얼굴은 네. 완전히 동안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보다 제가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유머를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개인기. 자, 댓글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원태님, 우소영님 험지에서 고생하십니다. 20대 민주당원 남자예요. 후원하고 싶어요. 후원 좀 알려줘요. 있잖아요. 화면 위에 있어요.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 보내주시면 돼요. 박성진 후원에 우소영 후원에 꼭 해주세요. 다음에 김일곤님 감사하고요. 토마토 온에어님 페이스북 사퇴하면 크린스만 축구감독 크린스만 김기현. 자 다음에 비유가 좋은데요. 에버그린 79님 우리 딸 조소영도 우소영 후보처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영 후보 박성진 후보님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봐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지지자들이 생기는데 방송에 안 나오면 몰라. 네. 내 지역구만 챙기느라고 몰라요. 저 두 분 잘 나오셨고요. 이상하게 엄청 자랑스럽네. 진짜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워. 이런 방송들이 관심 지역구만 인터뷰를 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역을 응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지역의 당원분들께서는 지금 타이머 맞춰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방송 출연한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우서영 후보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은 채팅창에 1번 하면서 오세요. 1번. 이동권님, 포나님 땡큐. 우서영 후보를 초대해 주셔서 함안에서 우서영을 응원하는 아저씨가 우서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막 넘치는데 막 엄청나네 엄청나. 울산 남구는 뭐하노? 울산 남부는 뭐하노 진짜. 예. 봐봐 이 채팅창 1번 엄청 올라오네. 보고 계시는구나. 야 나도 가고 싶다. 밀양 한번 가보고 싶고 창녕도 한번 가보고 싶고. 자 조만간 한번 갈 일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이야기도 잠깐만 들어볼게요. 선거운동 중에 벌어지는 일. 이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기억에 남는 유권자들 있죠. 많죠.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인 캐치프레이가 우리 이 선거 사무소 건물에 미친 박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친이요? 네. 이런 유련이 아니라 이렇게 미친, 이렇게 좋게 미친 박승진이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친한 네, 그거 한자로 예,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약간의 실수로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미친놈 아닌가? 아. 근데 미친놈이 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친 예, 박성진. 그래서 한 번씩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이즈 마케팅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미친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친의 뜻을 잘 아시고 나서는 그래 너가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미친 세상에서 너같이 잘 미친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미친에 대한 에피소드가 지금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또 제가 이제 기초의원 선거만 해도 3번,
또 구청장 선거 나가서 보궐선거에 떨어지고 지난 총선에 21대 총선에 또 낙선을 하고 지금 내 선거만 해도 한 6번 정도 이렇게 선거를 치렀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선거운동 방식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 안다고 생각해서 골목 상권에 가서 또 주민분들을 만나고 공원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예전하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냐면 상가에 가면 술 한 잔씩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술 한 잔씩 드신 분들이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1번이 와도 화이팅, 2번이 와도 화이팅, 국힘당이 와도 화이팅, 박성진이 와도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엔요. 다른 게 뭐냐면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야 이번에 네 김기현이 못 이기면 네 우산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살 생각하지 마라. 꼭 김기현 이겨줘. 나이 지긋한 70대 어떤 노인네 분께서 슬쩍 다가오셔서 야 박성진 너 2배 김기현보다 2배 더 열심히 해야 된대. 저요 10배 더 이상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 잘하고 있다. 우리 또래의 사람들조차도 김기현 저 XX 그만해 저 XX 해 드셔야지.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저 XX는 뭘까요?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말씀들을 주시는 거 보면 야 이게 바닥 민심 심상치 않구나. 정말 좋다. 그렇게 느끼고요. 뭐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고 그럼요.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자신하건대 분명히 박성진이 박빙이 아니면 지난번에 40.1%였지만 분명히 50% 이상 득표해서 당선된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1대1 구도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40%를 넘는 지지율을 득표율을 하셨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의외의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언론의 예상과 다르게. 지난번 40%가 의외 결과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거운동의 방식 같은 건데 불법은 아닌 4년 동안의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우리 동작갑 같은 경우는 김병기 의원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뭘 보여주냐면 지역구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가보는 거예요. 식사를 항상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그 선거운동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밑바닥 민심을 쫙 훑었던 사람들은 여론조사랑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박성진 후보가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여론조사는 뭐 자세하게 하면 한 500명 붙이잖아요. 예. 그 500명 갖고는 거기 몇만 명을 다 대변을 못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택시 운전 기사로도 15개월 동안 했지만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이제 29일 남았는데 90일 동안 안 가본 상가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녔고요. 사실 중앙 메인 상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껴놨다가 나중에 착 짠하고 나타나서 박성진 이만큼 성장했으니 그러니까. 찍어다오. 나 새날도 나왔다. 채널도 나왔어.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역 구민 만나면은 명함 돌리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선거운동 하실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이 진보가 있다고. 그렇죠. 네. 그 링크를 던져주세요. 네. 서울 올라가서 이 방송 나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선거운동이 뭐랄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르 함창, 네. 밀양, 의령, 함안창령 그 선거운동 중에 벌어졌던 일 오세영 후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는 작년 보궐선거에서는 또 제 고향이라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뻐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정 가가지고 제가 같이 화투도 치고요. 춤도 추고 뭐 거기서 노래도 밀- 부르고 밀렸더래요. 네. 네.
이제 어머니들하고 같이 밥상 차리면서 뭐 수제비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논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시 국민들이랑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출퇴근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출퇴근 인사를 했는데 제가 제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나가서 피켓을 들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나가면서 빵빵 하면서 이제 크락션 있잖아요. 울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응원합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네. 요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지척 이렇게 하시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지나가세요. 있다니까. 네. 그거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숫자를 계십니다. 끌어올리는데 네. 다른 걸 몰라도 저쪽에서 이제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저쪽에 또 후보가 또 난립해요. 네. 그럴 때 득점을 착실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선거 전략은 그거지. 네, 맞습니다. 야, 거기 그 미르 함창, 미량, 흐령, 함양, 창녕이 약간 지리산 자락 그 밑으로 쭉 있는 그 선거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되게 그렇죠. 지금 낙동강도 끼고 있고 저희 산도 많기 때문에 뭐 산림 휴양지 같은 곳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업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기름값 엄청 들겠네. 이동 서울에 3.7배. 네, 면적이 넓어서 이제 제가 좀 짧은 다리로 다니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출퇴근 인사도 그래서 지역을 계속 이동하면서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진짜 밤잠 설쳐가면서 다니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훌륭하다. 네, 제가 짧은 만큼 내가 네 다리만큼 좀 더 보태줄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일 마음이 울컥하는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날이 좀 추워서 손을 내밀면 손이 너무 찹다고 핫팩을 쥐어주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따뜻한 캔커피를 사오셔가지고 요거라도 꼭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주머니 이제 뒤적뒤적 뒤지시면서 사탕을 이렇게 탁 주고 아이고, 가세요. 눈물 나네. 네. 눈물 나네. 예. 그런 순간에 가장 마음이 울컥하고 제가 진짜 열심히 이 선거운동을 치러서 이분들께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맞죠, 생각이 맞죠. 많이 듭니다. 사실상은 이 다 군이죠, 지금. 여기 네 곳이. 네, 밀양시 그리고 세 개 밀양만 군입니다. 시고. 그럼 여기에 사실은 선거사무소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정도의 상황일 텐데. 네, 원래 이제 근데 본진이 어디예요? 지금 밀양시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밀양에 네. 있고. 네, 밀양시의 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는 밀양시의 선거사무소를 뒀고요. 그리고 후원회 사무실은 지금 창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오세영 후보, 또 박성진 후보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후원을 보내주시면 힘이 납니다. 네. 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대표님. 네. 후원 지금 이 시간에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화기를 켜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가요? 예. 올라오고 있어요. 소개를 잠시 좀 해드릴까요? 이런 경우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지철님 감사합니다. 최기영님 감사합니다. 오윤철님 감사합니다. 네. 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 일도 있네요. 저도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핸드폰을 꺼놓고 저도 그냥 올려만 놓은 알겠어요, 상태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소개해 네. 드릴게요. 창녕 여백 TV님, 미르 함창 콩알 28 우서영 후보님을 창녕에서 응원합니다. 새하 하셨습니다. 역시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렇구나. 박현숙 선생님이라고. 네. 이분 새날 오랜 애청자세요. 네. 가장 이제 창녕에서 열렬히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창녕 여백 TV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서영 후보, 네. 그 나이 어린 후보, 이제 보수적인 꼰대들은 무시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장점도 있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청년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더 큰 힘으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가장 현장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조명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또 미래를 말하고 국민의 애환과 목소리를 잘 담을 수 있는 직접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요즘은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성과 또 변화가 존중받는 좀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가진 뭐 소통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나이가 어림에서 오는 좀 더 유연한 사고 방식들이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잘 담을 수 있는 장점으로 또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인생 지론이에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어른이에요. 경험이 좀 부족할 뿐이지. 거기에 비하면 우서영 후보는 나이 먹은 축에 속하는 거죠. 바라보고는 시력의 네. 차이일 뿐이고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20대 중후반에 어떤 생각이셨어요? 전혀 어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우서영 후보가 동안인 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게 나 방송할 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누구누구 나오면 예쁘다. 잘생겼다. 외모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콘텐츠가 훌륭한 사람인데 칭찬은 외모에만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서영은 그렇게 콘텐츠가 꽉 찬 사람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동안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바라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에 수염이라도 기르고 다니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다니면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명함을 딱 드리면 후보 제가 명함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드림에도 후보가 어디 있는지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딸인 줄 알고 후보가 어디 있는지 다시 보시고는 본인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숨길 수 없는 제 나이는 만 28세입니다. 네. 그래서 또 경험이 짧고 경력이 좀 짧은 것이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하신 다른 후보자님들에 비해서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경력이 짧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제가 이 나이에 모아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금수저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고 지향하는 정치는 그런 특권 정치가 아니라 진짜 좀 저처럼 어리고 평범하고 돈이 없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하고 또 발맞춰 나가는 정치인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하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유권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검증받고 꽃길만 걸어온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야. 또 저는 그냥 우서영 정도를 기억하는 후보였거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괜찮죠, 박사님. 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38살에 처음 이제 기초의원을 시작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10년 차이나요, 그래도. 예,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죠.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 치고는. 그래 다니다 보면 보좌관인 줄 알고요. 왜 보좌관님 들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경험도 많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 본인입니다 하고 나서 항상 뒤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뭘 안다고 정치를 하냐. 그러게 자기들은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는 뭐 결혼을 했냐 아가씨냐 아니면 결혼부터 하고 나와라. 더 심하게 가면 이제 집에서 애나 보지라는 이야기도 덜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좀 더 배우고 나와라. 어린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린 나이에서 오는 경험 부족과 경제적인 빈곤이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인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유라면 이 사회를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정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없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 정치인들도 능력을 검증받고 정치의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맞죠, 그런 분위기가 맞죠. 좀 조성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윤석열은 뭐 자기가 애를 낳아서 출산 정책을 하나? 말도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본인들이 그렇게 잘났으면은 윤석열 찍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그냥 흠집 내려고 그 막무가내 하는 얘기예요. 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울산으로 갈게요. 울산 남구. 이게 지금 이제 박상진 후보께서 나가시는 지역이에요. 이게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저게 실제로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0% 득표율로 김기현 지역구에서 당선된 희대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저거는 뭐냐면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작년 4월 달이잖아요. 그게 사실상 1년 전 저기 민심 위반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은 저는 더 거세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성진 후보가 저 정도 득표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다름 아닌 김기현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부울경에선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약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김기현 지역구는 아니고 김기현 옆 동네. 아니 어쨌든 간에 옆 비슷한 지역구인데 느낌이네. 김기현이가 당대표 시절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김기현이가 당대표 시절에 첫 치러지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과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의 첫 관문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최덕종 후보가 열었다. 그래서 그 기운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전달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기초의원 생활을 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여론은 정확하지가 않다. 다 믿을 게 못 된다. 속에 들어있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그분들은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너가 그랬지? 그래 알았어. 두고 보자. 표 찍을 때 보자. 그래서 용수철처럼 투표 때 되면 튀어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잘못했던 그 정권 잘못했던 그 후보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최덕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신정 4동, 옥동 또는 우리 남구 분들께서 현명했던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울산에서 빨간 옷을 입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찍어주지 않는다. 너 그 일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안 찍어준다. 맞죠. 예. 맞습니다. 똑바로 해라. 야, 울산 말로 단디 안 하면은 이제 안 찍어준다. 예. 울산 말이에요. 우리 저 다시 한번 의령. 경상도 전체 미래함창에서도 단디하겠습니다. 미래함창. 네, 사용합니다. 단디란 말 써요? 네. 단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험지에도 나가주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비례대표도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거나 열심히 안 하면 민주당이 비례 찍는 것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네.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호남 포함해가지고 전 지역구 후보 내는 게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관점을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박성진, 우소영 후보가 열심히 밭갈이를 하면 민주당 전체 전국 선거에 도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험지 밖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험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에 계신 민주당원 분들께서 좀 힘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내십시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했을 때 저를 아끼는 주변 분들께서 청년 정치인으로 네가 도구로 소비될 거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마라.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하면서 네 인생과 네 미래를 위해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사실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정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데 내가 정치인이 되고 정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러면 내가 도구가 되자. 이제 민주당과 이 지역을 위해서 우서영이라는 사람이 도구가 되자. 대신에 좀 나를 도구로 잘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의 변을 작성을 할 때도 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는데 화랑간창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번 선거 과정을 진짜 그렇게 당당하고 당차게 이겨나가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 계신 당원분들 그리고 선수분들이 좀 희망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마의 변에도 내가 영남의 화랑간창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랑관창은 한 10대였을 거예요. 나이를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은 관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지역 실정의 풍토를 좀 알리고 싶고 또 이 험지에서는 파란 옷을 입고 또 선수로 뛴다는 거 그리고 당원으로 활동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지자분들께서도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지라고 부르겠지만 또 험한 땅이라는 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미래를 잘 설계하면 또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지역에 계신 지지자분들께 많이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험지 밖에 계신 저희 당원분들께서도 제 확신과 용기를 좀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는다면 부디 지인 찾기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맞죠. 네. 잘 찾아보시면 우리 험지에 있는 미리암창 그리고 여기 이제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분들께서 많이 계실 테니까 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뭔가 뭉클하게 올라와요. 네.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당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런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 바뀌죠. 그 뭐 저 나이가 어리고 뭐 결혼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5, 6, 70대 꼰대들. 그 꼰대들이 윤석열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 하나가 국민 전체를 지금 피폐화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진 후보님. 먼저 이런 분하고 국회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나도. 말씀을 빕니다. 나도. 돼야 돼. 죄송한데 이게 흠지에 계신 밖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이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도와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우리 우서영 후보님께도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가 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산은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라서 특히 남구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그래도 적어도 준치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김건희가 출마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험지 밖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우서영 후보께서도 호소를 했지만 지인 찾기 동참해 주시고 저 역시도 뭐 밀양 아버지 고향이 이제 청도라서 밀양 쪽에 아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지인 찾기 좀 부탁드리고 전국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일 안 했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누굴까요? 김기현. 예. 바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 남구에서 박승진 개인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선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선다,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저 박승진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반드시 여기서 말씀으로가 다가 아닌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난 이 인터뷰를 기획을 하면서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이 짠해서 불렀는데 본인들은 진짜 진심이신 분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사실 알고 보면 정권 교체 미련이 되겠다고 네. 사실 나서신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선당후사예요. 이게 느껴지니까 인터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5배 주면 뭔가 깊은 감동이 몰려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씩만.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뭐 민주주의, 민생경제 다시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다시 완수하는데 또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들과 그런 이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리암창 지역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면적이 넓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당장 아이가 아파도 아이를 들쳐업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인구 비율이 높은데 더더욱 의료시설과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많이 진짜 계세요. 그렇겠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 저는 그런 분들이 의료 혜택과 이제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라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공공의료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확충해서 또 필요한 정책들을 좀 이렇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생각이고 네. 네, 제가 관심 있는 뭐 노동, 환경,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업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 탁상 공론이라든지 소수의 이권이 돌아가는 사업들과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계속 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내뱉는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했대요, 지금? 밀의 함창.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뭐 했답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우리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그리고 4개 시군 모두가 다 지금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밀양시는 경남의 유일한 시 중에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이 없어서 딴 데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없어서 어딜 못 가는 게 아닌데 네. 계속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야, 계속 말 듣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촉박해져서. 자, 우리 박성진 후보님. 예. 저도 이제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노동조합을 하는 가운데서 울산의 화섬 3사 파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대규모 해고 상태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봐야 바뀌는 게 제대로 없겠구나.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우리 하위 50%에 대한 5%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때 그 마음과 결의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식이 자랑도 아닌 윤석열 정부가 어디 뭐 무능함을 폭정으로 이끌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는 김기현 대표가 다시 또 뻔뻔스럽게 울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되겠다고 하니 이것부터 저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쓰레기부터 싹 치우고 제가 처음에 포부했던 그런 정치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중요한 건 멈추지. 팩트는 쓰레기 치우sob니다. 충분히 두 분의 진정성은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자, 댓글창 김형님, 우소영 후보님 저의 딸과 나이가 같아요. 꼭 입성하셔서 젊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날 시청자 중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소영 후보의 엄마 아빠 뻘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더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짧게 20초씩만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예. 오늘 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져야 할 책임들 때문에 안타까움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뿌린 만큼 분명 소중한 것을 남기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치지 않은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일어설 것이고요. 넘어져도 다시 서 있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지다. 박성준 후보.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시 한 편을 적어봤는데 시 한 편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은 휘어진 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로 휘어지고 경제가 휘어지고 민주주의가 휘어지고 친일로 휘어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어졌습니다. 울산역 인근 도로가 김기현 땅으로 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보수로 휘어졌습니다. 검사의 정의가 휘어졌습니다. 그러니 선거판도 휘어졌습니다. 휘어진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휘어진 대로 경제가 추락합니다. 휘어진 대로 민생이 추락합니다. 그 결과 서민의 등이 휘어졌습니다. 휘어진 길을 바로 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활짝 펴집니다. 이번 선거는 휘어진 길을 바로 펴는 선거입니다. 저 박성진이 휘어진 길을 바로 펴드리겠습니다. 휘어진 서민의 등을 바로 펴드리겠습니다. 서민이 어깨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예. 웃어요 우상진 이렇게.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예. 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이기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